근데 했겠지. 자, 아무튼 시작하도록 할게요. 확실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작년 수능 영어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3%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가원도 사퇴를 했고. 아무튼 근데 그거 가지고 오늘 그냥 뭐 문제를 많이 건드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내용 복습하면서 그리고 빈칸 추론만 몇 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얘기가 뭐죠? 그러니까 좀 오래되긴 했지만 다시 얘기를 하면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할게요. 제가 뭐 문제를 어떻게 풀어라, 문제 뭐 글을 어떻게 읽어라라고 얘기를 해준 건 아니었고, 모의고사를 시험장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내 실력과 시험 점수를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냐, 그러니까 시험장에서의 변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냐라는 걸 생각을 해놓고 나는 그때 수업을 생각했던 거여서,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문제풀이 순서를 정해두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순서가 물 흐르듯이 움직일 수 있게 그걸 좀 연습을 해놔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게 결국에는 문제풀이 순서를 왜 정해놔야 되냐 했을 때, 난 이 순서대로 풀어놓을 거를 미리 머릿속에 해놓으면 시험장에서 이거 먼저 풀까 이거 먼저 풀까 하는 그런 군더더기 있는 움직임이 없고, 그냥 빠르게 다음에 이거 풀어야지 몸이 딱딱딱딱 움직이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군더더기 있는 움직임이 군더더기 없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순서를 정해놔야 된다라고 되게 강조를 했고, 오늘도 강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육모 보기 전까지 자기만의 풀이 순서는 무조건 정해두시고, 그리고 그 풀이 순서를 듣기 시작하기 전에 OMR 다 받고 문제집 받고 듣기 나오기 전에 잠깐 앉아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보통 멍 때리고 있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제가 그러지 말고 그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계속 생각하라고 제가 그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건 이번 육모 때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생각보다 몸이 딱딱딱 잘 따라주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미지 트레이닝은 공부할 때 언제든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손해볼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 전에 시험 보기 전날 밤에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하고 가. 날 아침에 8시 40분에 이렇게 국어 시작할 거고, 국어 때는 첫 번째는 난 문학 먼저 풀 거야. 그러고 나서 문학 몇 분에 풀 거고, 그 다음에 독서는 여기까지 풀고, 만약 어려운 게 있으면 넘겨놔야지. 뭐 언매는 뭐 며칠에 먼저 푼다, 뭐 이런 거를 다 정해놓고, 그러나 시험이 끝났네. 20분 동안 잠깐 머리를 식히고 애들이랑 뭐 맞춰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내 뭐 멘탈을 관리하든 뭐 어떻게든 해야겠다. 수학도 풀 때는 공통은 14번까지 먼저 풀고 뭐 하고 다음에 선택과목을 나중에 풀어야겠다. 이런 순서를 영어만 국한된 게 아니야. 시험 전체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라는 거지. 그걸 돌려보면은 어떤 변수가 나올까 여러 번 돌려보다 보면은 나름대로 몸이 그거에 맞추게 돼. 내가 지금 머리 생각을 하는 게 그걸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거랑 그냥 처음 맞닥뜨려서 그냥 그 자리 생각하는 거랑 생각보다 되게 그 스트레스 차이가 엄청 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꼭 해달라.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 꼭 하시고, 시험 보기 전에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영어 OMR 다 받고 그 문제집 받고 OMR 마킹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내가 뭐부터 풀지 그리고 듣기 때 어떻게 풀지를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딱 정해줄게요. 그러니까 OMR 마킹 다 끝나고 나서부터 문제지를 어떻게 접어놓을지부터 생각을 해두세요. 그때 얘기했죠. 문제지 두 번째 장을 뒤집어서 옆에 놓고 첫 번째 장 이렇게 두고 눈만 움직이면서 풀어내고, 그러나서 도표 풀고 문법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고 그거를 다 얘기를 그렇게 어떻게 할지를 거기 그 시간 동안 딱 한 번 정도 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마음을 경건하게 먹고 한 번 더 해도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내 기준 내가 고1하고 고2 한 구모 전까지는 그런 거 안 했어.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푸는 거지 했는데, 그때 내가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지, 다음에 뭘 풀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난 너무 집중도 깨지고 지문 이해하기도 벅찬데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머리 용량이 좀 아까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생각을 하니까 이거 되게 효과가 좋았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모 때 무조건 하시라. 육모 전날에도 이건 단톡방에다가 얘기를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풀이 순서 정해놓으라고. 그리고 그때 풀이 순서를 제 거를 먼저 말씀드렸죠. 근데 제 거 풀이 순서를 정해둔 게 가장 넘치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풀어놓는 순서를 정해놨고 얘기를 드릴 건데, 까먹으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일단 도표 있는 페이지 있죠. 그 25, 26, 27, 28 이 4장에 있는 거를 먼저 풉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있는 29번 문법 문제, 어법상 틀린 문제를 틀린 문제까지 풀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틀린 문제를 풀고 나서는 종이를 천천히 뒤집어 놓고 다시 정돈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그때 이거 뭐 어법 문제를 풀 때쯤이면 11번 전 그 10번 문제의 듣기가 끝날 쯤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번이 들어가는데 11번 문제가 듣기 발문이 짧아요. 그러니까 한 마디 두 마디 하고서 바로 답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여기 집중을 잘 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11번, 12번은 이때는 듣기란 넘어가지 않고 완전히 그냥 딱 이때 집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2번이 끝나고 12번까지 다 잘 골라내고 13번이 넘어왔을 때 13번 있는 페이지를 펼치면 18, 19, 20 이 오른쪽에 보이겠죠? 그때 13, 14, 15 풀면서 18, 19, 20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18번이랑 19번도 그냥 몇 개 문장만 몇 개 보면은 다 금방 구할 수 있는 거고 20번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20번은 16, 17번 풀 때 이때 두 번 들려주면 그 시간 안에 16, 17번 다 풀어낸다. 16, 17번이 두 번 나오는 동안에 20번을 다 풀어내고 듣기가 완전히 끝나고 조용해졌을 때부터 이제 3쪽 그러니까 대입학 있는 그 페이지로 넘어가서 대입학부터 풀고 쭉 풀어 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푸는 거는 그냥 기본 제가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로 듣기 풀 때 어떻게 푸는지 정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입학 있는 21, 22, 23, 24번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원래는 제가 왼쪽 위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풀지만 여기에서는 약간 다르다고 했었어요. 22, 23, 24, 21 순서대로 풀어요. 이게 난이도 순서대로 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1번 한글로 된 요집학 문제는 쉬우니까 금방 한두 초반에서 답을 빨리 골라내고 빨리 22번으로 넘어가서 23번으로 넘어가서 23번을 푸는데 23번은 제가 나름대로 행동 강령을 좀 정해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23번에서 일단 주제 파악인데 저는 무조건 지문부터 읽는데 이 문제에서는 밑에 선지로 내려가서 선지에 있는 명사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선지에서 이번 수능 걸로 보면은 선지가 consequences, significance, importance, impact 그리고 method 이렇게 있는데 이 결국 이 23번 문제가 주제가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글일 수도 있고 무언의 중요성 아니면 무언가에 대한 영향 아니면 뭐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글일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를 다 보고 다 기억하고 들어가려면 힘드니까 어떤 게 핵심으로 결과인지 뭐 영향인지 뭐 방법인지 이런 것만 기억하고 5개 단어만 딱 기억하고 문제로 들어가서 그게 뭔지만 가려내고 그 명사 중심으로 확인하고 마지막에 다 읽고 이제 답을 골라내야겠다 할 때 그때서만 답 같은 선지만 쭉 다 읽어보고 이거다 하고 고르고 그러고 이 문제 딱 끝나면 그냥 깔끔하게 시간도 빠르고 그게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24번으로 가는데 제목 문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이렇다 할 풀이 방법이 전 없다 생각해요. 그냥 읽고 풀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수능 문제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잡다한 스킬들을 쓰는 게 아니라 문장을 다 지문을 이해하면 답을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함정 찾기 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을 골라내는 건 그냥 답만 골라낼 수 있으면 되고 문장을 이해하면 답을 골라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부터는 읽고 푸는 게 정답이다. 굳이 덕지덕지 이상한 스킬 같은 거 전 안 써도 된다 주의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 중에 마지막으로 21번 문제를 푸는데 이게 함축 의미죠. 근데 함축 의미가 나름대로 어려운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 4개 중에서는. 그래서 함축 의미를 할 때는 좀 더 이해를 22번이나 23번을 풀 때는 첫 번째 주제를 딱 파악하고 여기서 이 주제겠네 하고서 내려가면은 답이 요지나 주제를 묻는 거니까 거기서 답을 골라낼 수 있어요. 근데 21번 같은 경우는 그 상황조차 문맥조차 이해하고 나서 그게 뭔 뜻인지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21번은 빨리 풀지 않고 좀 더 천천히 시간을 써서 다 읽고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페이지도 넘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30번 있는 페이지로 갔을 때 30번부터 천천히 푸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여기에 따라 순서를 좀 맞춰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빈칸 추론을 그나마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편이니까 빈칸 추론 다 풀고 그 다음에 뭐 3점짜리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빈칸 추론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순수 삽입으로 넘어가. 순수 삽입을 제가 좀 못하기 때문에 순수 삽입에서 시간을 쓸 생각으로 빈칸 풀고 순수 삽입 그냥 저는 뭐 덕지덕지 순서 삽입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찍을 거면 순서 삽입을 찍자라는 마인드로 빈칸 추론부터 풀고 나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 저는 그렇게 풉니다. 자기 나름대로 난 순서 삽입이 근데 좀 강해 라는 사람들 순서 삽입 먼저 풀고 빈칸을 나중에 찍더라도 빈칸을 뒤로 남겨두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건 자기에 맞춰서 자기가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까지 뭐 할 얘기가 없어요. 뒤에 뭐 41, 42, 44 그냥 다 읽고 풀면은 쉽게 나오는 거고. 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 뭐 덧붙이고 싶었던 거 또 덧붙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